내 막내딸까지 한국에 가겠다고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첫째 딸 사라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정착한 것도 모자라 이제 막내딸 올리비아까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한국에서 살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제니퍼 콜린스입니다. 올해로 56살이고 남편과 함께 마이애미 근교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고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우리 부부에게는 소중한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사라 콜린스, 올해 30살. 그녀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했고 결국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라가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펄쩍 뛰었어요. 미국에서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며 말이죠. 하지만 사라는 한국을 정말 좋아했고 결국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딸, 올리비아 콜린스, 25살. 올리비아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아이예요. 사라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성격이지만 언니를 정말 잘 따랐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와 모든 걸 함께 하던 아이였기에 사라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점 적응하는 듯했죠. 올리비아는 현재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감각이 뛰어나고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바쁘지만 보람차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올리비아가 갑자기 저에게 엄마, 나 한국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응. 언니가 한국에서 사는 게 항상 부러웠어. 그리고 나도 한국이 좋아졌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사라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막내딸까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올리비아,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여행으로 가는 거랑 사는 건 완전히 달라. 언니는 거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정착한 거고 너는 아직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엄마, 나도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어. 언니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올리비아는 사라가 한국에 간 이후 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보다가 어느새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K-팝도 듣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했다는군요. 엄마,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K-드라마나 음악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뜻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대. 그건 관광객의 시선이겠지. 막상 살아보면 다를 거야. 그래서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다니. 그날 이후 저는 올리비아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라가 영상 통화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 나도 처음엔 막연하게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게 맞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 올리비아도 그런 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진 사라의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째 딸이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고 막내딸까지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올리비아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정말 한국에서 내 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 언니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줘.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사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올리비아가 진짜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좋아. 사라가 정말 행복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리고 올리비아가 한국에 가서 사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확실하게 판단해 주겠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이번엔 막내딸까지 한국에 빼앗길 수 없어. 과연 한국은 정말 두 딸이 말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째 딸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옆에는 사위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 그래 오랜만이네. 민준은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을 먼 한국으로 데려간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엄마, 일단 집으로 가자. 피곤할 텐데 편하게 쉬게 해줄게. 사라가 제 팔을 붙잡고 가볍게 끌었습니다. 그래. 차에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거리를 살폈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번쩍이는 간판들, 미국과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지만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사라와 민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 사는 거야?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넓은 거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아기자기한 놀이 공간까지. 저는 사라가 한국에서 좁은 아파트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모아서 장만했어. 회사도 안정적이고 민준도 사업 잘하고 있어서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라가 정말 행복한지, 생활이 안정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데 적어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일단 씻고 좀 쉬어요. 어머님, 비행 피로가 쌓이셨을 테니까요. 그래야겠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라가 정말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걸까? 분명 한국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사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도 단순한 충동적인 결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직접 경험해봐. 그냥 나한테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낫잖아. 그 말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온 김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먼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이런 세련된 카페 문화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커피 맛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공부하거나 업무 미팅도 여기서 많이 해. 사라는 신이 난 듯 설령했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라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해.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돗자리 깔고 쉬기도 해. 잔잔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도 강변 공원이 많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곳은 흔치 않았어요. 확실히 경치는 좋네. 그치? 올리비아도 여기 오면 좋아할 거야. 언니랑 같이 이런 곳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내딸까지 한국에 보내면 안 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김치찌개인데 처음 먹으면 좀 매울 수도 있어. 생각보다 괜찮네. 솔직히 말하면 꽤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맵고 짜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감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다니며 경험한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거리도 깔끔했고 사람들도 친절했고 대중교통도 편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라의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야, 너 정말 한국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워? 응. 정말 좋아. 물론 처음엔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사라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더 경험해봐. 그러면 엄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라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제 마음속의 혼란도 점점 정리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올리비아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언니랑 찜질방도 가봤어? 찜질방? 응. 한국에는 커다란 사우나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찜질도 하고 식혜도 마시고 계란도 먹고 너무 재밌어. 나도 한국 가면 꼭 해보고 싶어. 사라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올리비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도 가고 싶어지네. 엄마도 한국에서 찜질방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지. 저는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찜질방이라니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왔으니 딸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뜨끈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들, 커다란 매트가 깔린 넓은 휴게 공간, 주황색 찜질복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찜질방이구나. 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해보자. 먼저 우리는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 사라는 능숙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뜨겁지만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져. 엄마도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좀 풀어봐. 저는 반신반의하며 바닥에 앉았지만 몇 분이 지나니 몸속 깊숙이 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부에 따뜻한 열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오, 생각보다 기분이 좋네. 그치? 몸에 쌓인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지? 이렇게 딸들과 함께 사우나에서 한참을 있다가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휴게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사라는 편의점에서 식혜와 구운 계란을 사왔고 올리비아가 알려준 대로 계란을 손바닥에 대고 톡톡 깨뜨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까진대. 엄마도 해봐. 저는 어색하게 따라 해보았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계란 껍질이 엉망으로 벗겨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쉽지 않네. 사라는 웃으며 계란을 까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한 입 베어 물자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어서 차가운 식혜를 한 모금 마시니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온 뒤라 그런지 온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와, 이거 중독성 있네? 맞아. 찜질방 오면 이 조합은 필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찜질방 한가운데에서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단순히 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 딸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올리비아가 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올리비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막내딸 올리비아는 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아이였습니다.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지만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엄마, 요즘 뭔가 허전해.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그냥 계속 바쁘기만 한 것 같아. 그때는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올리비아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올리비아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나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 둘 다 멀리 두고 싶지 않아.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맞는 걸까? 엄마, 가족은 물리적인 거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디에 살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가족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라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올리비아의 선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리비아가 정말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두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공항 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가자. 사라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려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예약해놨어. 가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올리비아와 영상 통화를 할 때 보여주기 위해 찍어둔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거리, 카페, 찜질방, 한강공원 그리고 사라가 행복해하는 모습.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그렇게 사라와 함께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도심 속 작은 정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사라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이 좀 마음에 들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더라. 그럼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사라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결혼하고 사는 것도 충분히 힘들 텐데 막내까지 한국에 보내면 나는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너도 정말 잘 살고 있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겠더라. 그럼 이제 올리비아도 응원해 줄 거야?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응원해 준다라. 사실 저는 아직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들이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여전히 걱정되었고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내 불안이 아니라 올리비아의 삶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것. 결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올리비아가 정말 원한다면 나도 응원해야겠지. 사라는 기쁜 듯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첫째 딸이 낯선 나라에서 행복하게 정착한 모습, 한국의 편리하고 따뜻한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란 단순히 거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공항에 도착한 후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면 나도 잘 챙길게. 그리고 엄마도 자주 놀러와. 저는 웃으며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참 좋은 곳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진심으로 응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낀 시간이었어. 처음 한국에 가기로 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사라는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고, 올리비아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라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물론 미국과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심적인 문화, 편리한 생활 환경,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데 가방 안에서 한국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이 보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사라가 사준 작은 수첩, 찜질방에서 마셨던 식혜캔, 그리고 사위 민준의 부모님께서 주신 손수건까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기억을 만들 줄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응. 무사히 도착했어. 지금 짐 정리 중이야. 엄마, 한국은 어땠어?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더라. 살아도 행복해 보였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나도 가고 싶은 거야.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리비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도 응원할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올리비아는 감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응. 내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도 이제 걱정보다는 응원을 해주려고. 엄마, 너무 고마워. 올리비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 불안이 아니라 올리비아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걸.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러 보자. 이제 한국은 그저 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곧 다시 가게 될 것 같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